아간파천 이후 조선은 열강의 이권 침탈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으며 독립협회도 고종의 황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이 황궁한 이후 전현직 관리와 지식인들은 연호를 제정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국가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으로 외세의 간섭이 약해진 상황도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요구를 받아들여 연호를 광무로 하고 황제 즉위식을 열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정부는 황제권 강화를, 독립협회는 민권의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고종은 처음에는 독립협회에 우호적이었으나 점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종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해산한 후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습니다. 대한국 국제에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국이며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라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황제가 육해군 통솔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한제국이 전제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여 점진적으로 광무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하여 모든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 치위대 병력을 늘리고 시위대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지방에 진위대 병력도 늘렸습니다. 신식 군대의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무관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창설하여 근대식 군함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하고 개혁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양전사업과 지게발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지하문을 설치하여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 토지의 약 3분의 1을 측량하고 토지 소유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게야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 증명서인 지게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계양장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토지 약탈에 열을 올리던 제국주의 열강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도 세워졌고 전하를 가설하고 전차, 철도를 부설하는 등 근대적인 교통, 통신시설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상공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공학교와 광무학교 등을 세웠고 유학생을 파견하여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습니다.